자, 오늘은 2022 대입, 정시 지원 전략으로서, 지방 거점 대학 중심으로 한번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 하면 서울대를 포함해서 10개의 대학이 있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서울대는 말 그대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9개 대학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대를 가는 걸 되게 꺼려하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말 그대로 거점 국립대학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무튼 등록금이 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Y대학입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1년 평균 등록금이 한 900만 원 전후 나옵니다. 뭐 인문과 자연, 뭐 공학, 의학 약간 차이는 있지만 1년에 890, 900 정도 나오던 얘기는 한 학기 한 450, 500만 원 좀 안쪽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서울에 있는 사립 S대학은 한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 레벨 되는 S대학도 800여만 원 나오니까 한 학기 한 400여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D대학입니다. 이것도 우리 웬만한 지방 거점 대학의 레벨 정도 되는 위치인데, 이 대학도 800여만 원이니까 1년에 800여만 원이니까 한 학기 한 400여만 원. 그 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이거 사립 B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좀 등록금이 비싸죠. 뭐 대학 레벨 치고는 등록금이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 안쪽.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국립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강원대 같은 경우는 1년에 400여만 원, 한 학기에 200만 원꼴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반값 등록금 개념입니다. 전남대도 400여만 원, 부산대도 400여만 원. 이건 1년 평균이죠. 자, 그러면 지방 거점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춘천에 본캠이 있는 강원대, 경북대는 대구, 경상국립대는 올해 신주에 있는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통합이 되면서 이 가자 캠퍼스가 진주에 있는 건데 경상국립대가 되었고요. 부산대는 말 그대로 부산에 있고, 전남대는 용봉이 이제 광주대, 아무튼 용봉 캠퍼스가 메인이고, 전북대는 전주, 제주대는 아라 캠퍼스가 메인인데 제주도에 있는 거고요. 충남대는 대덕에 있는 대전, 충북대는 청주, 계신 캠퍼스가 아무튼 있습니다. 이렇게 9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기업, 지역 이제 의무 채용이라고 하는 게 최대의 메리트죠.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방거점 국립대를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등록금이 싸다, 거의 반값이다. 또 하나는 서울 수도권의 같은 레벨의 대학에서 뭐 학과나 아니면 대학이 조금 불만족스럽다, 이 점수로 애매하다 그러면 지방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기왕이면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가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쓰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국립대가 망할 일은 없으니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없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지방에 갈 때 가더라도 나는 국립대를 가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우리 서울 수도권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말 그대로 거점 국립대학을 또 선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정시에서 지방 거점 대학은 뭐 수지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 지역 인재 의미 채용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메리트가 크죠. 이 대학을 나오면 이런 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취업이 좀 더 유리하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강원대 같은 경우는 뭐 관광, 광업, 경북대는 뭐 가스산업, 경상국립대는 뭐 전력, 부산대는 해양수단, 전남대는 뭐 정보통신, 그다음에 전북대는 뭐 농업생명, 제주대는 뭐 국제교류, 충남대는 전력, 철도, 국방, 충북대는 뭐 전력통신 뭐 이런 식의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 아까 말했지만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에 해당하는 공기업 들어가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 정시에서 어떻게 뽑느냐? 자, 강원대부터 충북대까지 총 9개 대학에서 가군에서 5,106명, 나군에서 5,534명, 다군 상대적으로 적어서 870명 이렇게 뽑는데, 이 표만 놓고 보면 국공립대는 나군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대학 중에 경북대가 가장 많이 뽑네요.
그리고 경상국립대가 가장 조금 뽑고요. 이름을 대충 우리가 분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할 거면 나군에 지방거점국립대를 생각하고 있으면 나군에 주로 생각을 해라. 자, 그리고 반영 비율을 놓고 보면 뭐 어느 대학과 비슷한데 크게 보면 강원대하고 제주대만 활용지표가 100분이고요. 거의 대부분 대학은 표점과 변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몇몇 대학들이 이제 표준 점수만 사용합니다. 지방거점 대학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 반영을 합니다. 수시 때도 최저학력을 적용할 때 그 비슷한 레벨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 거의 전 과목들을 다 전 영역을 반영한다는 특징인데 정시에서도 영어하고 그다음에 탐구도 두 과목 다 그다음에 한국사도 거의 다 반영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어느 영역을 더 중점적으로 반영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대는 100분위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지방거점대학 레벨 되는 그 언저리 되는 대학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자연계열 흔히 말하는 이과에서는 수학을 미적과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과인데 자연계열인데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해도 되는 탐구도 사탐 선택해도 되는 이런 과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수학에 대한 차이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대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자연계열 A 자연계열이 있고 B 자연계열이 있는데 A에 해당하는 과는 수학은 미적 기하만 봐야 되지만 B에 해당하는 이런 자연계열은 확통도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입시 요강을 정시 요강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 국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 있어서는 수학을 상당히 높게 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 일정 비율 다 반영하고 있다. 제주대 아까 말씀드린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수의대, 의대, 약대 같은 경우가 좀 다르고 그냥 자연계, 공대는 확통과 미적을 확통을 봐도 상관이 없고 이런 보건 계열, 의학 계열 중에 이른바 그 되게 높은 계열을 제한 이과들은 수학에서 확통만 봐도 확통을 봐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이런 수의에 의해 약학들은 무조건 미적과 기하를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가 국어가 상당히 비중을 높게 보고 또 반대로 자연계열은 또 수학을 되게 높게 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도 등급별로 환산 점수 100분위를 주는지 감점을 하는지 가산하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감점 체제다 보니까 다른 대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는 다 두 과목이었죠. 이것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자, 그러면 과연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 물론 이제 올해는 변수가 많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와 보면 좀 더 구체화 되겠지만 일단은 정시 인원이 늘었으니까 인원이 늘면 그만큼 경쟁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번에 수능이 또 어렵게 나왔고 또 그 수능이 또 통합형 수능이고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수능이 어려우면 또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시도 늘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인문에서의 수학 때문에 손해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자연계열은 수학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세 가지가 충돌했을 때 과연 그래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은 세밀하게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전년도 기준만 놓고 보면 큰 틀에서 대학에서 발표했던 합격자 등록자들의 70%의 어떤 성적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문 쪽은 무난하게 경영 계열을 한번 봤고요. 또 자연에서는 컴퓨터 공학이나 또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과가 없으면 컴퓨터 뭐 융합이나 관련된 아무튼 컴퓨터 들어가는 그걸 한번 다 찾아봤는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들은 전체적인 데이터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건 학력 인구의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문과도 그랬고 이과도 그랬고. 그리고 이것도 굳이 순위를 매기는 어렵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도 나름대로 순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부산대가 제일 높죠. 2020학년도 개점에서는 70%의 성적이 경영이 91%, 물론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21학년도는 89.33, 꽤 높은 거죠. 서울의 웬만한 상위권 대학만큼의 점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북대도 우리가 높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경북대 그에 못지않고, 물론 이제 이과 쪽에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경북대,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남대도 또 전라도 지방에 꽤 높은 또 결과치를 갖고 있죠. 뭐 이런 순위대로 굳이 뭐 순위를 매기자면, 위치를 매기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대의 순서대로 이런 결과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10일 날 수능 점수가 이제 오픈이 되고 또 여러분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면 100분위 점수, 물론 아까도 봤지만 100분위로 반영 지표를 사용하는 대학들은 강원대하고 제주도밖에 없었지만, 이런 자신의 위치를 대략 좀 짐작을 해서 내 점수가 국공립대 지원할 그런 점수대 들어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서울 수도권에 원치 않는 학과를 쓸 바에야 차라리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에 원하는 학과를 써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한 여러 가지 메리트를 생각하고 또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유불리를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수능 점수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시를 지원하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